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교육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아이고 오늘 그 2개월 된 호박이가 아프시다고. 응? 마음이 아픕니다. 예, 좀 못 올 줄 알았습니다. 예. 예, 이추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옥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수 기자님도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 수 기자님, 정해진 뉴스 브리핑을 하시신다고. 이미 일요일 날 예. 예고를 하셨다고. 지금 제가 임의대로 하긴 했는데, 워낙 다들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근데 좀 정확한 워딩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울 소재 대학 정시 확대. 네. 그리고 자사고 외고 2025년 일반고 전환. 네. 근데 이게 좀 잘못되면 정시가 그냥 늘어난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자사고 특목고가 폐지된다. 약간 이렇게 이제 들리게 되면은 조금 해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서울 소재 대학 정시 확대. 그리고 자사고 외고 2025년 일반고 전환.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서울소재대학의 정시 확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것이 이제 어떤 파장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이 입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나름 팟캐스트의 언론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정치적인 이해득실도 우리가 오늘 한번 과감하게 한번 따져보는 그런 즐거운 방송을 한번 자극적인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자극적 방송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할 수가 없죠. 색깔도 정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빨간색, 수가 파란색. 할 수가 없죠. 그럼 각자 취향대로 제가 원래 규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취향대로 색깔은 정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 이해득실까지도 한번 넓게 한번 넘나드는 그런 형태의 어떤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먼저는 좀 정확하게 네. 그 내용을 좀 저희 입장에서는 팩트를 좀 체크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은 게요. 네. 정말 이제 여기 언론들이 대개는 정시 확대 아니면 내지는 그냥 자사고 폐지 약간 이렇게 좀 자극적인 제목들로 좀 도배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좀 오해가 좀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먼저 좀 이렇게 풀어가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일단 오늘은 이제 정시 확대. 그리고 네네. 다음 주에 저희 교육뉴스 브리핑에서는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네. 이렇게 주제를 나눠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시 확대라는 것이 당장의 어떠한 고등학교 3학년, 예비 고등학교 3학년한테 적용되어지기보다는 예. 중학교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선정할 때 지금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 계산을 지금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결되어져서 네네. 다음 주까지 이어서 방송을 진행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수 기자님, 전체적으로 정시 확대, 서울소재대학의 정시 확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교육부의 교육 당국의 입장은 어떤 건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교육 당국이 그 틀만 얘기했지 정확한 얘기는 또 이제 11월에 다시 발표를 한다고 해서 네네. 사실 그래서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자극적으로 40%로 확대한다. 왜냐하면 2023년에 예고했을 때 30% 확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럼 그거보다 좀 더 하지 않겠어? 이러면서 네. 40이라는 숫자 또 수치가 나와야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40%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11월에 이제 11월 중 발표하겠다. 구체적인 비율과 모든 것들은 그때 발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근데 교육부가 스스로 화를 자초한 거죠. 네, 왜 11월에 발표해? 커질 수밖에 없게. 4.13 총선 후에 발표하면 되죠. 벌써 정치 얘기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로 진행을 한다면 4.13 총선 이후에 발표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의견에 대한 수렴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입시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그 정도는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제안하는 각 정파의 후보들이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거를 참여하니까 총선에서의 국민의 어떠한 생각들도 일정하게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럼 총선 이후에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굳이 그걸 11월 달에 또 하신다고 해서 화를 자초하시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발표 시기가 좀 어정쩡한 것 같기는 합니다. 해서 이제 어머니들 많이 좀 화가 나신 분들도 계시죠. 이제 어쨌든 고1이라든지 또 이제 특목 자사고 이런 부분들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중3 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항상 정부가 좀 이렇게 오락가락한다 입시를 이런 조금 볼멘 소리 또 하실 수 있거든요. 오락가락하게 만들었죠.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학부모나 학생들이 궁금한 거는 어떤 대학에게 언제부터
어떤 비율로 정시를 확대시킬 것이냐 이 세 가지가 포인트인데 세 가지 전부 다 11월에 발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근데 우리 입시가 되게 계속 발표만 하는 것 같아요. 시행은 안 하고 정시 3 그다음에 수시 7 이렇게 이제 확정 짓고 그렇게 진행하겠다라고 한 게 지금 고2 예비 고2 아닌가? 예비 고2죠. 예. 예비 고2가 예비 그렇게 고2죠. 이제 했는데 수시 기조로 이렇게 가다가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85%를 이제 네네. 그 수시로 뽑겠다고 했고 서울대도 78%를 수시로 네. 뽑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30%를 정시로 이제 맞춰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겨우 이제 그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안 들었어요 말을. 그래서 정시 늘리는 대신 교과 늘리겠다 이렇게 했고 이제 서울대가 최근에 정시 30% 늘리겠다라고 해서 아 그러면 이제 7대 3이 고정이 되나 보다. 그 입시가 사실 한 번도 치러지지 않은 입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고정이 되기도 전에 이제 또 6대 4, 5대 5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예, 마침 뭐 예, 무슨 저기 같아요. 많이 이제 막. 예. 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예요. 2020 입시 학생부 이제 종합전형 학교 생활기록부 개선사항 뭐 학생부 종합전형 간소화가 개선사항을 있었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022 입시가 지금 치러지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다시 그거를 이제 바꾸겠다. 뭐 공정성을 더 강화하겠다. 뭐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면 비교과를 폐지하겠다, 전격 폐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너무 자극적인데 불가능한 얘기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정말 아니 저는 정말 입시를 아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론에 좀 언론이 좀 너무 앞서서 내용을 갖다가 진행하는 좀 그런 느낌도 근데 좀 있어요. 빌미는 그렇게 그 던지시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뭐 보면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가장 큰 이유가 교육 내부적으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에서 교육의 문제가 생겼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교육에서 교육의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정치에서 교육의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곤란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정치의 영역이 교육의 영역으로 넘어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입시를 이제 건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지금 이런 상황들을 교육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는 언론이든 어떤 교육당국이든 혹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일반과 현재의 언론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런 형태의 교육 문제에서 가장 큰 패착이 뭐냐? 너무 입시 위주의 교육 문제를 다뤄요. 입시라고 하는 거는 12년 동안의 교육과정의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는 단순한 평가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입시가 모든 12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결정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평가 시험 하나가 12년 동안의 아이의 삶을 규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입시가 발표되면 네. 유치원 교육이 바뀐다는 말도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12년 동안의 교육 과정을 충실하게 이수를 하면 본인에게 맞는 입시가 가능하게끔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정시 확대냐 수시 확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교육제도에 가장 적합한 입시제도가 무엇이냐. 이런 어떠한 측면에서 이야기돼야 되는 것이고 현재의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어떻게 즐겁고 의미 있는 교육기관으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판단들이 교육 문제의 주요한 이슈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교육 문제의 이슈가 입시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입시가 메인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학력 간 임금 격차를 통한 학벌 사회라고 하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교육 경쟁은 해결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입시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는 거고 결국은 교육의 문제를 교육 자체만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사회의 어떠한 제도와 정책적인 측면들 혹은 사회의 어떤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져야 되는데 맨날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입시 제도만 갖고 건드려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나 복잡한 문제를 너무나 단순한 몇 가지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덤빈다면 그거는 그 복잡한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낼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그렇게 됐으면 환경 문제 해결됐고요. 그렇게 됐으면 해결 안 될 사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볼 때 조금 안타까웠다. 저는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일관성이 없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음. 일관성이 없이 사실 그러니까 수시 확대 기조로 계속 가다가 그다음에 이제 다시 정시 확대 기조로 가다가 이렇게 교육과정 자체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겠다는 거고 교육과정 그렇게 설계됐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렇게 뽑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제 하나의 답을 찾는 것보다 다양하게 아이들의 진로나 이런 거에 맞춰서 다양한 도전도 해보고 시도도 해보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라. 그걸 학교가 다 도와주겠다라고 한 거가 고교 학점제고. 그다음에 이제 개정 교육과정이고 다 세팅이 된 거예요, 사실. 그게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짜 10년 넘게 해서 조금씩 늘려온 거거든요. 그런 지금 제가 학교 이제 취재를 오늘도 이제 여러 학교 다녀왔는데 지금 현재 교육과정으로 정시 확대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네, 안 맞아요. 네, 안 맞죠. 학교 네. 교육과정하고 안 네. 맞아요. 그런 어떤 안타까운 학교가 모습. 망가질 거다. 학교가 다시 50% 40%가 정시가 되면 다시 공교육은 이제 대단히 후퇴하는 그쵸, 그렇게 될 좀 거라. 그런 우려가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어쩔 수 없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댓글과 교육의 여론을 형성해내는 사람들의 어떤 흐름들인 거죠. 결과적으로 비전문가적인 요소, 교육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 분야 여론이 갖고 있는 맹점을 교육당국과 정치권이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야 모두 막론하고 교육에 있어서의 여론의 플레임을 잘못 읽어요. 교육에 있어서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라 익숙한 거를 지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익숙한 제도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보면은 우리 입시가 제일 나았어라고 쓰는 그리고 사람이 이제 되게 답 찾는 많아요. 게 제일 익숙한 거지 우리는. 네. 그래서 그런 어떠한 내용, 심지어 댓글을 보면 학력고사가 옳은 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댓글을 하고 여론을 하는 교육 여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맥락을 잘 보면은 결국은 자기가 익숙한 걸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시대의 교육과정과 지금의 교육과정은 현재와 미래 자체가 다르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여론 자체는 이런 것이 막 높단 말이에요. 정시가 높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정치적인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유혹에 빠진다고 전 생각을 해요. 정시를 늘리면 어쨌든 지지가 조금은 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문제들이 유혹적인 어떤 정말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정치인한테는. 네, 정치인들한테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야 모두 지지하는 아주 기현상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발표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우리가 원래 당노냐 이러면서 막 주장을 펼치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그 자한당하고 이제 뭐 조선일보 이쪽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원래 자기네들이 원했던 기조예요. 이게 정시 확대가. 네. 근데 갑자기 또 반대를 해요. 그쵸. 그 사람은 원래 무조건 반대하니까. 반대를 민주당이 위한. 하면 반대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아니 옛날에 찬성했었는데 정시 확대하라고 얘기했었는데 정시 확대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교육감 후보들도 정시 확대 들고선 공약사항이었잖아요. 근데 또 반대해요? 네. 설마? 아니 그냥 민주당이 얘기하니까 반대하는 것 같아요. 득표에 도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잘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우리가 제가 이제 그쪽은 아니지만 아니죠. 그쪽 네. 입장에서도 좀 균형되게 말씀을 해보자면 그냥 큰 논조는 큰 이제 방향은 같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가 사실은 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좀 책임감 없이 순간적인 어떤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론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의견이 자신들이 원래 주장했던 거라고 하더라도. 입시에 대한 깊은 통찰 혹은 성찰 이런 거 없이 그냥 이슈를 선점당했다는 그런 기분 나쁜 서로.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정치가 결국 아니, 양쪽 다 침해하고 똑같아요. 있어요. 근데 제가 본의 아니게 자꾸 그쪽 편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런 거죠. 빨간색을 맡으셨나 봐요. 네, 지금 옷은 다른 걸 입고 왔지만 그래서 근데 교육부가 만약에 이것을 좀 책임감 있게 발표를 하려고 했다면 지금 학종의 문제가 이런 건데 이것이 단기간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게 먼저 나왔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조사 중이잖아요. 근데 그 조사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발표한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수능도 이런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단기적으로 좀 공정성을 좀 더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수능을 좀 중요시 하더라도 수능의 이런 단점들은 또 이렇게 개선하겠다.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학종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수능 개선안에 대한 조금 더 책임감 있는 태도와 함께 이게 발표가 됐다면 네. 설득력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 없이 무책임하게 약간 제도 만능주의처럼 기존의 제도가 문제였으니까 새로운 제도로 가겠다. 이러면 이건 좀 책임감이 없으니까 사실은 좀 비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여론은 선점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시 확대를 워낙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나요? 주변에? 많았나 봐요. 여론조사로는 이제 굉장히 압도적이죠. 네. 거의 70% 가까이 나온 걸로 현재는. 그렇다면 뭐 일단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겠죠. 예. 여론을 이슈를 근데 이제 선점했다는 내부에서도 부분에서. 엇박자를 내니까. 문제는 가장 내부에서 엇박자를 내는 분 중에 이시성을 가진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시성을 가진 분이 계신데 이 씨는 너무 흔한 성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뭐 상관없어요. 이 씨는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무슨 뭐 그 수능을 논술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대요. 또 이 분께서 네,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공청회장에서 혹시 이름이 외자 아닙니까? 외자인데 두 분 다 외자인데 두 분 다 외자인데. 두 분 다 외자인데 뭐 언론에 자주 나오는 분이에요. 예. 뭐 제가 그 우호적인 형태의 평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학원 강사 출신이시면서 이제 시작을 하셨죠. 예. 그러시면서 이제 그 뭐 시사 프로도 진행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수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논술형으로 봐야 된다라고 본인의 주장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본인의 주장을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걸 왜 이 시점에 하냔 말이에요. 이 시점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능을 우리가 주관식으로 볼 것도 아니고 논술로 볼 것도 아닌데 그럼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의 경제 관료들이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시장의 안정감과 신뢰성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시장에서의 교육당국자가 해야 될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도 시장의 신뢰성과 안정감을 주는 일인데 굉장히 시장을 흔드는 일이거든요. 아니 수능이 당장 서술형으로 바뀌어? 논술형으로 바뀌어? 뭐 프랑스처럼 바칼로레아를 보는 거야 우리나라가? 이런 기조 발표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고 삼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국은 내가 어떠한 입장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시기에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발표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원론적인 측면 속에서 수능을 확대하겠습니다. 수능의 어떠한 변별성을 좀 잘 강화해서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혁신적인 정책을 지금 제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분은 본인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지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 속에서 만들어지는 역할과 파장은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 단호하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수능이 논술형과 서술형이 되는 건 불가능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런 걱정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으면 정신 건강에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이 기자님은 뭐 그런 걱정 안 하시잖아요. 이미 애가 대학에 들어갔으니 지금 최대의 고민은 지금 아니 근데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학종으로 간 사람은 학종이 최고. 네. 정시로 간 사람은 정시가 최고. 네. 논술로 간 사람은 논술이 최고. 논술이 그러니까 최고. 이렇게 이게 본인의 경험이 맞아요. 익숙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일반화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인 거고 그래서 입시를 중심으로 교육을 바라보면 필패라니까요. 교육 과정 속에서 가장 적합한 평가 방식이 무엇인가를 도출해내야지 교육 평가 방식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안 맞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뜀틀을 가르쳤으면 뜀틀로 시험을 봐야지 왜 뜀틀을 가르쳐 놓고 줄넘기로 시험을 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처럼 교육 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속에서 교육 과정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입시안을 갖다 놓고 사회적 합의를 갖다 놓고 합의적 형태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그렇게 크게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고요. 제가 오늘 이제 한 중학교에 이제 학부모 초청 특강을 하고 왔어요. 낮에. 네.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입시가 이제 지금 고등학교 선택을 앞둔 중학교 학부모님들,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인데 이제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또 정시가 늘어난다는데 이제 학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입시는
유사일에 입시는 아사리판이었다. 지금도 진행형이고 늘 아사리판이다. 그러니까 입시의 제도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냥 입시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입시에서 내가 기회를 만드는 거, 기회를 잡는 게 이제 가장 현명하다. 비판하고만 있으면은 이게 자기한테 얻어지는 건 없잖아요. 근데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조금 비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그냥 담대하게 접근. 어차피 제도가 바뀌어도 그냥 대학이 어디 가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애가 그 바뀐 제도 속에서 유불리를 그렇죠. 따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꾸 입시 갖고 얘기하면 답이 없다니까요. 교육 과정에 충실한 아이가 입시를 잘 볼 수 있게 짜주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수능에 대한 문제 이야기들 쭉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의 사례들도 사실상 평가 시험은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수능을 보는 게 아니라 뭐 미국도 SAT를 보고 있고 다른 나라도 다 시험을 봐요. 영국도 시험 보고 어느 나라나 시험을 안 보는 나라는 없지만 중요한 건 유수의 대학들이 그 시험 결과를 가지고 100% 뽑는 저점은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미국이 SAT를 봐요. 우리나라 수능처럼 있다. 미국도 SAT가 있고 미국도 수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하버드와 예일이 SAT 성적만 갖고 학생을 뽑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각각의 고유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베를린 대학이 그 독일 시험 그 자체만 갖고 애를 뽑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임페리얼 공대가 기본적으로 영국의 그 입시 시험 성적이 좋다고 해서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들을 평가하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 방식으로 따지면 일단 학종의 어떠한 모습이었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객관식 시험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객관식 시험만으로 갈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제도적으로 약간의 여러 가지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이제 확대가 되어가는 그런 어떠한 정치적 선택에 근데 이게 만들어진 길게 거죠. 보면 옛날에 서울대도 정시가요. 수능을 보고 수능 70%, 논술 20%, 예. 면접 10%. 예. 뭐 심지어 내신도 반영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로 보다가 그 대신 정시는 이제 수능 위주죠. 근데 다른 한 30% 정도를 면접도 있었고 이제 논술도 봤었죠. 그렇게 했다가 그리고 학종 같은 경우에도 수능 30%, 학종 70, 생활기록부 70% 이런 식으로 했다가 지금은 수능 최저 기준을 뒀다가 이제 수능 최저 기준도 다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하나는 100% 수능, 네. 하나는 100% 학생부로 가고 있어요 지금. 네. 고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사실상 학생들한테는 좀 편했거든요. 부담이 좀 덜했던 건 그쵸, 사실인데 그쵸. 예.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럼 우리가 조금 좀 심화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시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수능 현재의 수능만으로 대학들이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이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겠느냐? 당장 서울대학교가 우리는 면접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면접을 본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의 수능제도 하에서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나 건축공학과를 가려는 아이들이 지구과학을 하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투과목만 하면 되니까. 네, 지구과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를 하나도 안 하고 산술적으로 물리를 하나도 안 하고 지구과학을 하고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들어올 수도 있고 기계공학과를 들어올 수도 있는데 기하를 안 하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곤란하다 이거예요. 걔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오히려 기초학력이 부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 면접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자, 수 기자님이 뭐 평소에 뭐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을 놓고 본다면 현재의 입시제도 만약에 이것이 확대됐을 때 우리가 예측을 해드려야 되는데 청취자분들께 예측해드려야 되는데 청취자분들께 입시제도에 관련된 구체적인 안을 먼저 첫 번째로 예측해드리자면 지금처럼 우리 지금 이준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시 수시를 완전히 분리돼서 수능 전형과 학생부 전형으로 분리되면서 학생의 부담감이 좀 어느 정도는 줄어들고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입시를 준비했었던 현재 입시 제도가 조금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좀 추세가 바뀌게 될 것 같나요? 이렇게 됐을 때에는 아무래도 정시와 수시가 지금처럼 이렇게 확고한 분리를 하면서 만들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수 기자님 보시기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대학별 고사라고 예전에 얘기를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예. 대학별 고사 이제 면접이라던가 논술이라던가 제가 아까 그 서울대 정시에 논술이 있었을 때 얘기가 나와서 잠깐 추억에 제가 잠깐 다른 생각하고 오셨구나. 있었는데 그때가 제가 논술 강사로서 이제 나름 절정기였기 때문에 근데 서울대 논술 폐지된 서울대 이후로 논술학원이 제 인생이 내리막길을 날렸었죠, 걷기 그때. 시작해요. 그렇죠. 서울대 논술이 돼야 뭔가 논술 선생님들은 그때 근데 서울대 논술은 서울대 논술이었어요. 근데 논술인데 멋있었어요. 서울대 논술은 나름. 그래서 그때 잠깐 추억에 잠겨 있었는데 아무튼 그 대학별 고사가 부활될 것이냐 이게 좀 쟁점이 되겠죠. 대학별 고사는 또 교육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 뭐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자사고 외고 국제고도 없앤다라고 지금 일반고 전환을 지금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겠지만 서울대학교가 면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서울대학교가 건축공학과 면접을 볼 때 정시로 오는 애들에게 뭘 보겠느냐. 저는 당연히 전공 분야에 관련된 그렇죠. 기초 소양 이걸 물어보는데 그건 당연히 물리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이중적 형태의 부담을 가질 것이다. 지금처럼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이원화되는 구조가 아니라 수능과 학종을 동시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다시 말해서 한 5, 6년 전의 입시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교육당국은 예측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도는 그게 아니어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도한 건 이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뭐 본인의 의도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풍선 효과. 예. 그냥 아니 내가 그렇게 하고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내 애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내 애가 좋은 학벌을 가지고 그래야만이 우리 아이가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이 사회의 패러다임이 깨지기 전까지는 결국은 우수한 형태의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아니 내 애가 자칫 잘못하면 수능도 봐야 되는데 자칫 학종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러면 두 개 다 준비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것이 좀 단절되었기 때문에 몰두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되어질 수 있지만 이때는 아마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좀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수능은 수능대로 준비하고 학종은 또 학종대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죽음의 거예요. 트라이앵글이 또 나타나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육당국은 원한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막아졌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으나 이게 막아진 이유는 뭐냐면은 정시가 극단적으로 줄어들면서 수시 학종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면서 주요 대학 입시에서 수시 학종이 워낙 준비할 게 많다 보니 그리고 수능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난이도가 어쨌든 어려운 몇 가지의 과목들은 결과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지금과는 매우 달랐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면서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든 건데 이걸 합쳐버리고 비율을 높여버리게 되면은 모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반반인데 이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반반 정도로 놓고 본다면은 아니 상위권 학생들이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는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수능은 수능대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학종은 학종대로 준비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공교육 붕괴가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학교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모든 내신 시험을 수능형으로 출제를 하게 되는 거고 그 교실 자체가 다양한 형태의 어떤 활동보다는 수능 위주의 교육 그리고 학생들도 학교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이런 형태의 어떠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지금 절대적으로 학교 중심의 생활을 하던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어느 정도는 어쨌든 40%면 40%의 학생들은 나에게 수능 성적을 잘 내주는 선생님의 말을 듣게 된단 말이죠. 그게 학교면은 다행이지만 학교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학교의 권력과 학원의 권력에 있어서 또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어떠한 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본인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육당국도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보다 세상은 되게 복잡하게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수많은 형태의 내용들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양상될 것이다라는.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은 몇 대 몇으로 갈 것인가 지금. 6대4 가이드라인 정해줬잖아요. 6대4예요. 언론이 6대4로 정했으면 지금 6대4. 우리 수 기자님은 몇 대 몇으로 보세요? 간다면 파격적으로 5대5? 이거 좀 곤란하고. 한 상위권 대학에서 15개 대학에서 4천 명 정도 늘어난다고 제가 얼핏 뉴스에서 본 거예요. 언론이 6대4로 계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앉아가지고 계산이 투적인 거지. 예. 4천 명 정도가 정시로 더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근데 지금도 그 2월 인원 하면은 30%에서 40% 가까이 되는 학교들이 많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40%가 되면은 이게 5대5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5대5 정도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학종보다는 학원에 의존하면서 공부를 하겠다라는 학생들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이게 수능 제도가 또 바뀌었잖아요. 바뀐 수능에서는 이 수학이 엄청 줄어들었죠. 수학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그 몰두가 가능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계속 수능형 문제를 계속 그러니까 난이도가 예전 같지 않아요.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좁은 범위 내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아이들이 창의적 형태의 교육보다는 수능 형태의 어떤 심화적인 형태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어떠한 지식 습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걸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제도가 상상하는 것처럼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이. 그러나 우리가 상상했던 대로 안 흘러갔잖아요, 지금. 안 흘러가가지고 지금, 정치적인 바람을 타고 지금 교육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세상에, 그분이 이렇게 할 줄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떠한 상황들을 갖다가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나, 어쨌든 그거 자체도 하나의 현실인 거고, 명확히 우리가 수용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하나의 문제가 다 완벽하게 해결은 못 해줄 거다. 되게 복잡한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저는 이제 학종으로 또 보냈고 학종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학종으로 서울대를 갈 수 있는 비중이 더 높아요. 그건 아시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이렇게 아니까 보이는데 잘 모르는 분들은 수능이 더 이제 공정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쉽게 하잖아요. 근데 그도 그럴 것 같은 게 학종이 너무나 머리 아플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설명회 가서 이렇게 해야 학종을 갑니다라고 하면 정말 이게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3년 동안 정말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이런 건 애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또 그거에 대한 밑그림, 입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너무 이 학종이 복잡하게 보이는 거죠. 사실은 들여다보면 알면 안 복잡한데 모르는 그냥 차라리 수능 잘 봐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뭐 디주 책상 이런 데 들어가서 그쵸? 거기서 그냥 막 문제 풀어가지고 점수 잘 받는 게 더 낫겠다. 뭐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되고 뭐 이거는 뭐 이런 거를 하는 것보다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학종이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수능으로 뽑아라라는 여론이 저도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런데 실제로 여론을 보면 또 수능이 높은 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네, 힘드니까. 네, 너무 힘들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하자면 그냥 정치적 수사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냐. 그냥. 근데 정치인의 발언은 엄청 파장이 크거든요. 늘리도록 노력하겠다. 정신을 많이 늘리도록 노력한다. 정치를 하셔야 될 것 그게 같아요. 아니라. 그럼 4.13 총선 후에 하면 되는 걸 뭐 이렇게 구체적인 안과 정책을 놓고 섣불리 움직여가는 것 같다라는. 제가 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속도를 내면 낼수록 문제점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속도를 내면 낼수록 여론은 끝없이 문제점을 찾아낼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여론이, 그러니까 언론이 정치적으로 여야의 과정들 속에서 지금 계속 교육이라는 대상을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들 속에서 결국 피해는 누구한테 오냐면 학생과 학부모한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싸움으로부터 좀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추상적인 말을 계속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추상적으로 권고하고. 교육부가 좋아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권고하고. 근데 그걸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늘리고. 그냥 쉽게 뭐 비교과 없애겠다라고 하면 또 학종 줄이는 것 같으니까 와 하고 또 정시 늘리겠다 하면 와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좀 말조심을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뭔가 이렇게 검토하겠다, 어떤 부분을 개정하고자 한다 하는 것들을 마치 그렇게 할 것이냐 많이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더 섣불리. 근데 그렇게 계속 언론은 그렇게 써 왔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걸 예측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이. 제 얘기는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은 아무래도 국회 당국에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국회의원이 진행하는
그 공청회장에서 나온 한 의견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그 언론에 보도되는 자극적 제목이 뭐냐? 수능 논술형으로 이거예요. 이거는 좀 너무 힘들어지는 내피셜이네.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섬세하게 다뤄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언론에 다뤄지거나 내용들 이야기하는 것들 자체가 철저하게 시장의 안정이라는 기조 속에서 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형태의 어떤 신뢰성을 진짜 가질 공감합니다. 수 있게끔 맞춰지는 그런 진중한 모습, 무게 있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형태의 말들은 좀 삼가해 가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떤가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제도가 추후 우리가 지켜보겠지만 확정적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면은 지금처럼 분리되는 입시가 아닌 융합되는 입시로 빠져들게 되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복잡함이 만들어질 거다. 그거는 원래 우리가 수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진행되어질 때마다마다 뭐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은 그때그때 우리가 해결해 드리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 기자님이 또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또 그럼 개인적 그 추측과 예측 뭐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우리 수 기자님이요 정치적으로 상당히 날카로워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선기를 누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굉장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사실은 제가 맹탕이 정치적으로 생각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 새빨간 거 알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이름에도 혹시 빨간색이 들어가지 않으십니까? 아니 전 민우예요. 민우가 뭐 빨갛지는 않잖아요. 네. 본명을 말씀. 네, 근데 이제 우리 이게 수 기자님이 보시기에 네. 이번을 아주 정치적으로 네. 한번 또 보고 또 제도적으로도 한번 보고 어떻게 보세요? 제가 웬만하면은 수치까지 맞추는 편인데 네. 솔직히 이번엔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할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수 기자님 이 정도 예측하는 거 보면 어쨌든 이슈 선점은 제대로 됐고 어쨌든 좀 이렇게 현재의 어떤 국면 속에서 솔직히 저는 이렇게 막 나갈 줄 몰랐어요. 알고 뭐 막 나가도 돼요. 아니 근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파란색인데 저는 공감해요. 정말 왜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예, 진짜 아쉽죠? 속상하고 뭐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얘기했어요. 많이 힘들어서 그렇구나. 저는 그냥 힘드셔서 그렇구나. 아니 유은혜 그 장관님께서 전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날 또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날 또 유은혜 장관 또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냥 너무 내피셜로 그냥 같이 회의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하시지? 막 이런 거예요. 수 기자님 어떻게? 다시 또 수 기자님 말씀 들어보면은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방송을 제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갑자기 좀 훈훈하게 또 아름답게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게 또 근데 여론이 어쨌든 정치를 많이 찬성한다는 그렇죠.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 정의적 관점, 그러니까 공정함 이런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공정함이란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그 공정함이 설사 수능이 정말 공정하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건 교육의 대상은 어쨌든 학생들이니까. 학생들의 어떤 행복? 학생들이 그러면 제도가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좀 고민을 하면서 정시 확대 이런 것을 이야기했으면 좀 좋겠다. 완전 공감됩니다. 학생이 좀 힘들어집니다. 네. 이건 제가 학생들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사 입시의 주체가 빠져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 속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뭐 요 정도 하면은 두 가지 입시적인 측면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세 가지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의 고교 선택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거는 다음 주 방송으로 아예 항목을 따로 뺐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또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까지 연결해서 이제 다뤄야 될 주제인 거고요. 오늘 입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분석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수시 정시가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분리적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 융합적 형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융합적 형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복잡한 입시의 시작이 다시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수능 위주의 어떠한 정시가 확대되면서 문제는 수능의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당국의 고민들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과정들, 과목별 문제가 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의 수능 제도는 수학으로 자격을 얻고 국어로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다 더 공고화될 것 같다. 수능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 자체가 기능적인 측면 속에서 입시를 놓고 본다면은 그런 형태의 변화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국어 어떤 뭐 사교육이라든가 그런 쪽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이렇게 풍선 효과가 더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수능의 변별력을 어느 과목으로 둘 거냐에 대한 문제가 또 교육당국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대학들은 또 수능의 변별력을 어떻게 또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갖다 놓고 또 2차적인 형태의 고민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어떠한 수능이 가지고 있는 점차 수능이 자격고사화 되어가는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요. 정시가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능으로 어쨌든 변별력을 줘야 되는 과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국어네요, 국어. 아니, 꼭 그렇게 뭐. 수학은 줄어들었고 양이. 그래도 뭐 수학도 어쨌든 줄어들었지만 또 어렵게 내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에 이제 만들어지면서 입시 시장에 관련된 형태의 결론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발표한다고 하니까는 좀 담담하게 좀 기다려 주시고요.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제도가 결정이 되고 나면은 결정된 제도에 따라서 또 우리 아이가 앞으로의 변화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가는 측면 속에서 보신다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 기자님 좀 말을 아끼셨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정지 논술, 서울대 네, 논술 이후로 제가 좀 추억에 잠겼어요. 추억에 잠겨가지고. 합격했던 애들 막 얼굴이 아른거리면서. 네. 예전에 그 서울대 붙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상하게 위스키를 선물을 해줬어요. 예, 그러면 근데 이상하게 학원에 이제 좀 낭만이 있었죠. 낭만이 있었어요. 아니, 꼭 위스키를 선물 받아서 낭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 술을 마실 때 이렇게 딱 따라주면서 그래요. 이게 서울대 경영주 뭐 이러면서 합격한 학생들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러면서 이어가서 그러면서 그 친구들 중에서 이제 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학부모님들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이거 한 잔 먹고 가, 너의 기운이 전달될 거야 이러면서 이제 낭만이 좀 있었죠. 근데 그 너무 낭만에 좀 빠지셔가지고 지금 추억 얼굴이 돋는. 벌겋게 달아오르셨어요. 네. 예. 좋으셨나 보네 그때. 그렇죠. 예. 그때가 네, 레전드셨다고. 근데 그 리즈였구나. 네, 리즈 시절. 논술이 근데 뭐 그 수능 논술형 이거는 뭐 일단은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장기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 안에 그 방식을 만들어 고안 그건 네. 굉장히 네. 정책적으로 지금 또 고안해내야 거기 되는 건데 하역과 하나 또 어렵죠. 던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기사를 보신 분들은, 혹시라도 그 기사를 보신 분들 중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단정적 표현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의견이니 괜히 정신 건강에 해롭다 이렇게 생각을 근데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수능은 절대평가로 가겠다고 한 적도 있었어요. 당연히 네, 가겠죠. 그랬어요. 네, 당연히 그렇게 그랬어요. 가야 근데 되는데 지금 이제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 이렇게 되면 못 하는 거죠. 수능 절대평가는 그러다 불가능해지죠. 이제 내신 절대평가도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고교학점제는 내신 절대평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짝꿍이기 그거는 뭐 때문에. 또 근데 다음 이번에 이게 정시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요것도 2028년에는 다시 완전히 다 바뀌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한 7, 8년 정도 이제 시행되는 단기적인 정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2025년 이후에 그때 고등학교 들어가는 친구들의 제도는 다시 그때 또 손을 보겠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아마 2028년에 완전히 또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적인 효과를 노리는 정시 확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방송이 좀 너무 길어져서 제가 뭐 마지막 딱 좀 자르면서 잘라주세요. 말씀드리겠는데 힘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인구 40만 시대의 또 얘기하시네? 입시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았어요. 예, 2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은 오늘 일단 요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교육뉴스 브리핑에서 고교 선택, 이런 제도의 변화가 있을 때 고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등학교 변화들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